자, 시작을 해보죠. 순열입니다. 1단원이 순열이고 2단원이 조합이에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순열과 조합은 구분을 하지 말라고. 순열과 조합은 구분을 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순열과 조합을 모두 지금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잖아. 그치? 되나? 따라서 그냥 순열 문제 푸는데 조합을 끌어들일 거고, 조합 문제를 푸는데 순열을 끌어들일 거야. 근데 사실은 조합 문제를 푸는데 순열을 끌어들일 일은 거의 없어. 순열을 조합으로 푸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순열보다 조합을 더 좋아한다고. 조합으로 푸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조합으로. 어차피 순열이랑 조합이랑 그게 그거잖아. 순열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 이게 순열이란 말이야.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버린다고. 나열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나열한 거랑 1, 3, 2 나열한 거랑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걸로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거라고. 근데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2, 3 뽑은 거랑 1, 3, 2 뽑은 거랑 결국은 뽑은 거는 같다라는 거죠. 되나? 근데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은 OP3이라고. 그쵸? 근데 내가 OP3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OP3이 아니라 그냥 뭐 쓰면 돼요? 543 쓰면 되는 거지. 뭘 이걸 OP3을 쓰고 그래. 어쨌든 얘가 OP3이라는 거야. 그럼 OC3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는 거. 얘도 뭐 다를 게 없잖아. 543이잖아. 근데 줄 세우는 거, 몇 개 줄 세우는 거, 3개 줄 세우는 거를 지워준다라는 거라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OP3은 OC3에다가 지금 얘가 뭐야?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OP3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얘를 넘기면 그러니까 OC3에다가 3팩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얘가 뭐라고?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 그럼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3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5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3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잖아. 얘는 뭐야? 그 3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열은 이런 관계라고. 순열과 조합은 다음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풀어도 되고 조합 문제를 순열로 풀어도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푸냐는 거지.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으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다시 그 줄 세운 걸 지워준다라는 건데 그냥 그럼 처음부터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그 줄 세운 걸 지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 문제는 그냥 조합으로 풀게 될 것이요. 순열 문제는 조합으로 풀게 될 것이다. 조합은 조합으로 풀 거고 순열은 조합으로 풀 거고 그럼 결국은 조합으로 푼다가 돼버리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도 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벨 3를 안 풀어도 되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수특을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레벨 3를 다루는 학교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쵸? 네. 안산에서 몇몇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레벨 3는커녕 레벨 2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레벨 2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좀 어렵게 공부를 방학 때 풀어봐야지. 언제 풀어보겠니? 그거 학교 중에 풀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방학 때 좀 풀어보면 되니까.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답지풀이랑 그리고 EBS 그 선생님 풀어주신 풀이랑 또 다른 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 어쨌든 쌤이 풀어주는 방법은 가능하면 니들 입장에서 이런 거야. 답지에서 풀이를 봤더니 오우씨 겁나 멋있어. 근데 과연 니들이 그 겁나 멋있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냐, 그 발상을 해낼 수 있느냐, 사건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진행의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냐, 확통이 어려운 게 그건데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니들 시선에서, 니들 입장에서 좀 문제를 풀어주려고 풀이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문제 찍기 위해서 거진 1시간 정도를 한 문제를 풀어봐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한 문제 푸는데 그냥 생으로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상에서는 그냥 생으로 찍는 것처럼 액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레벨 3가 너무 어려우면 뭐 영상만 그냥 바로 참고를 하신다던가 뭐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영상 하나에 일단 기본 한 10분씩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입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나오고 있는데 합의 법칙 더한다라는 거예요. 곱의 법칙 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합의 법칙을 따져가면서, 곱의 법칙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었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확통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풀었어요. 그쵸? 8단원까지 끝냈습니다. 통계적 추정까지 끝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더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이 곱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 더하기와 곱하기를 할 때마다 왜 더하느냐, 왜 곱하느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면 니들이 이제 풀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곱하기를 겁나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더하기도 하고 하잖아. 그랬을 때 더할 때마다 곱할 때마다 왜 더하냐, 왜 곱하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면은 못 푼다는 거죠. 그냥 곱하는 거지. 그냥 더하는 거야. 그러다가 왜 곱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왜 더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시라고. 곱해야 되는 상황이냐, 더해야 되는 상황이냐 라는 것은 문제를 꾸준하게 푸시면서 체득하시는 거야. 알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곱하고 그냥 더하는 거야.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곱한다,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더한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됐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경우를 나누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 점에 출발해서 저 점까지 갈 건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해져 나가겠죠. 그리고 밑에서도 구해져 나갈 거예요. 그쵸? 위에서 구해져 나갈 때는 이제부터 사건이 얘가 여길 갔다가 뭐 여길 갔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오잖아.
하나의 상황이 쭉 연속적으로 쭉 진행이 되죠. 그럼 그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얘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리고 곱해버리고 또 다른 경우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서 이 점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과정에 어쨌든 좀 더 세분화하자라는 거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도 그냥 5P3 이러지 말고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5C3 따로 하시고 뽑은 다음에 줄 세운 거 3팩 따로 하시고 최대한 세분화시키시라는 거지. 사건을 최대한 잘라가면서 각각의 상황을 진행을 해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해 나가시면서 어쨌든 하나의 사건이 쭉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구해지는 경우의 수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린다? 곱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곱하기 할 때마다 연결되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곱해나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문제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구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면 마지막에 여기서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거랑 마지막에 뭘 할 거다? 더 할 거다라는 생각 미리 해놓고 각각 문제를 진행하시고 문제가 이제 각각에서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면 마지막에 얘들을 뭐 해준다? 더해주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더한다라는 것을 뭐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뭐 않았으므로 더해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경험을 통해서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죠. 자, 어느 학교에는 다음 표와 같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봉사 4개 분야에 24개의 동아리가 있다랍니다. 자, 이 학교의 한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3개의 동아리에 지원하는 경우에 수고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분야에서는 한 동아리에만 지원할 수 있다. 봉사 분야의 동아리는 반드시 지원을 한다. 문제 이해하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도 지금 2가지잖아요. 그럼 가부터 만족시키게끔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나부터 문제를 진행해 나가도 되는 거고 그거는 개취예요. 개인 취향. 개취예요. 어떻게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너의 생각을 말해보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라는 거죠. 제발 닥쳐보지 마시고. 알겠죠? 어떻게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부터? 그럼 봉사 분야의 동아리는 반드시 지원을 한다랍니다. 그럼 봉사 동아리부터 지원을 해보자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곱하기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몇 개의 동아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2개의 동아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분야가 몇 분야인데? 3분야인데 그 3개의 분야에서 몇 개의 분야를? 2개의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은 그래도 내가 좀 그려줬는데.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할까요? 고민할 거 아니야. 그치? 네가 지금 주인공이야. 네가 지금 한 학생, 이게 너야. 동아리가 너무 많아.
24개나 있어. 4개의 분야에 24개나 있어. 지원한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3번의 뭐 선택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상황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다가 지원하지? 일단, 그, 대학에서 봉사 시간 본다고 하니, 봉사 이런 거 본다고 하니까, 일단 봉사에 하나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남은 2군데는 어디에 지원하지? 라고 했을 때, 일단 무슨 고민부터 할 거야. 고민이 시작이 돼야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데, 니들이 이 문제에 몰입하지 않으면 고민이 안 생긴다가 되잖아. 그래서 몰입하시라고. 가능하시면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라니까. 3인칭 관찰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라고. 자, 봉사에는 하나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뭐 안 할지. 하나를 뭘 안 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뭘 안 할까? 자연과학을 안 한다. 찝시다. 나는 자연과학은 싫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인문사회랑 예체능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문사회에 지원을 합시다. 또 고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인문사회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동아리가 또 8개야. 그럼 또 여기 8개 중에서 또 어디 지원하지? 또 이렇게 고민이 들어간다고. 8가지. 그리고 6가지. 근데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 경우를 나누고 있어. 지금 찢어내고 있죠. 어떤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예체능을 뺄 수도 있어요. 나는 막 뛰댕기는 거 싫어. 저 짐승 같은 것들. 막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인문사회에서 자연과학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인문사회, 난 책 읽는 거 정말 싫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연과학에서 하나 선택하고 예체능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쌤이용.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신 다음에 더해도 되지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얘들 다 더한 거를 여기다가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얘들 다 더하면 118? 여기다가 5 곱하시면 590 되나요? 그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문제 수준이 높아요. 예제 1번부터 문제 수준이 높아요. 수특에서 예제와 유제와 레벨 1, 2 정도까지만 풀어주신다라면,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레벨 2, 레벨 3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 난이도를 이제 푼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시험 20문제가 다 어렵진 않을 거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서 예제, 유제 별 1개, 2개짜리에서 뽑아낼 거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교과서를 참고할 거냐, 수특을 참고할 거냐.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참고해서 뽑아냈으니까 이제 교과서만 풀자라고 했는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수특에서도 뽑아내실 거니까 수특까지 미리 풀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수특 난이도, 문제 난이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풀어놔야 되는 거지, 나중에 풀어서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순열 아까 설명을 했죠. N개 중에서 프로다 N개 중에서 알기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낸다. 했을 때 NPR이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쵸?
MPN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몇 개 나열하는 거. n개 나열하는 거. 그게 n팩이다라는 거. 이건 아셔야죠. MP0이 1이다라는 거. 0팩이 1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NPR이 다음에 공식이 된다라는 거 모르셔도 되죠. 되니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OP3 계산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OP3 계산할 줄 알면 되고 오팩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뭐 5개 줄 세우는 거죠. 뭐.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아시고 그 이외의 공식들은 다 집어치우시고 얘들만 하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진짜 쉬운 문제, 기본 문제는 그냥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너스 문제. 시험지 맨 앞 페이지에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8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1, 2, 3은 나열한다. 이웃하여 나열한다. 겁나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예제는 안 풀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랬냐면 내가 그림 그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면 내가 뭐 니들이 무슨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아, 저 새끼가 지금 저걸 못 푸는구나 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풀어보세요. 자, 해봐. 네, 고민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답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 답지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제시해요. 골짝으로 하면 돼요. 풀작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로 생각해서 그리고 그 뭐냐 홀수끼리 이웃 못하니까 그 뭐냐 양옆에 홀수 또는 홀수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 1, 2, 3 안에서 1, 2, 3 안에서 1, 2, 3 하나로 보니까 이거 그거 어떻게 그 뭐냐 1, 2, 3 안에서 양 홀수끼리는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 끝은 홀수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1, 2, 3을 가지고 홀짝으로 와야 되니까 2를 맨 앞에 쓸 수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되시나요, 방금 얘기?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이거 그 뭐냐 일단 저 1, 2, 3 두 가지 있고 오 맞죠. 1, 3, 요거하고 3, 1 그렇죠. 일단 어떡하지? 4, 6, 7, 4, 7, 8을 고정시켜요. 4, 5, 6, 7, 8을 6, 7, 8. 4, 5, 6, 7, 8? 그 다음에 1, 2, 3을 넘기고. 쌤 옛날에 그 뭐냐 남자 여자 이웃 안 해갖고 줄 세우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처럼 왜 막 남자를 먼저 줄 세워놓고 사이에 여자 비우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해보면 안 돼요. 홀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만 제시를 했다라면 홀수끼리 이웃하지 이제 또 아셔야죠.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된다. 홀수를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홀수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뭐를 먼저 세워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웃한 걸 뺀다는 여사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홀수를 이웃하지 않게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홀수를 따로 이웃하지 않게 세울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세워라. 짝수부터 세워라 이렇게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얘는 짝수도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답 얼마예요? 4번 맞죠. 나는 풀었다. 빨리 풀어라. 야, 내가 지금 정말 이걸 못 풀어서 지금 이러고 있겠냐? 아휴. 빨리 제시를 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잖아. 아까 막 그런 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냐 아 잠깐만요 이게 그 나도 이 힌트 없었으면 못 풀 뻔했어, 지금. 1, 2, 3 하나로 묶고 움직이면은 그 뭐냐 세 번째 칸이 짝인지 홀수인지 바뀌거든요. 세 번째 칸이? 아 예를 들어 막 그 뭐냐 1, 2, 3이 저기 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있다면 네 번째 칸은 짝수이고 근데 1, 2, 3이 오른쪽을 한 칸씩 움직이면 그 뭐냐 다섯 번째 칸이 짝수가 되고 그래서 경우 나눠서 그 뭐냐 짝수인 뭐라 해야 되지? 그 경우 나누고 뭔 말인지 알아먹니? 그 짝수 개수 그 들어갈 경우 있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1, 2, 3이 여기 있는 경우 1, 2, 3이 여기 있는 경우 1, 2, 3이 여기 있는 경우 1, 2, 3이 여기 오는 경우 1, 2, 3이 여기 오는 경우 1, 2, 3이 여기 오는 경우 되나요? 1, 2, 3이 여기 왔다라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니까 짝수가 와야 되니까 짝수 몇 개 남은 짝수 몇 개? 3개 중에서 올 거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홀수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뭐가 와야죠? 두 가지. 짝수. 짝수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뭐가 와야 되죠? 홀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나요? 여기에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짝수가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에는 홀수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 짝수 와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앞에 뭐 와야 되니까 짝수 와야 되니까 몇 가지? 여기는 뭐 와야 되니까 몇 가지? 여기에 짝수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 되나요? 여기에 뭐 와야 되니까 짝수 와야 되니까 세 가지. 홀수 두 가지. 짝수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3,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짝수 와야 되니까 3가지, 홀수 2가지, 짝수 2가지 이렇게. 그러면 몇 가지? 12가지 되나요? 예.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다 12가지죠? 얘들 다 뭐예요? 72. 얼마? 72. 72.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생각해뒀었냐면 1, 3, 2 자리 바뀌는 거 2. 그래서 144. 이게 가장 좋은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장 좋은 풀이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보세요.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내 풀이를 보여줄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풀이냐면, 아까 현호가 얘를 묶어라. 그러면 양쪽에 무조건 뭐밖에 올 수 없냐면 홀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를 하나로 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봐도 얘는 뭐처럼 보이고 홀수로 보이고, 이쪽에서 바라봐도 뭘로 보여요? 홀수로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홀수로 잡아버릴 거야.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홀수가 하나, 둘, 셋이 되고 짝수가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또 이웃 얘기 나왔잖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 홀수부터 세울까, 짝수부터 세울까? 그러니까 뭐부터 세울까? 아무거나 뭐. 홀수부터 세울까요? 그럼 홀수 몇 가지? 3개 있으니까 홀수 3가지 줄 세우는 거 몇 가지? 3팩이 되겠죠. 그러면 홀이 왔고, 공간이 몇 개가 생기냐면 4개가 생기게 된다는 거잖아.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골라서? 3가지를 골라서, 그러면 4, 3, 2인가? 얘는 얼마고? 6이고? 그러면 얘가 얼마? 24 해서 14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했다라는 건데, 어렵죠. 그쵸? 풀이가 근데 맞나? 뭐 아무튼 생각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까 현호가 얘기했었던 그 풀이가 우리한테는 더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되나? 처음에는 우리가 몇 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어렵지만 막판에는 바로 3, 2 바로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뭘 보고 넘어갈 거냐면은 4번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함수라는 게 워낙 많고, 조건을 또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순열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중복조합이 될 수도 있고, 중복순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함수 문제를 특정 문제 유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니들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 A에서 B로의 함수잖아요. A에서 B로의 함수. 그러면 여기서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틀을 잡으시라고. 기본 틀을 잡으시고 사랑의 짝대기를 그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함수는 어쨌든 사랑의 짝대기 쏴가면서 보는 거니까. 자, 갑니다. 1대1 함수랍니다. 자, 1대1 함수 뭐라 그랬어요? 의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을 선택했다라면 2라는 애가 아무리 3이 마음에 들어도 3을 선택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의리를 지켜야 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F1 얘는 X값이에요? Y값이에요? Y값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값은 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것들 중에 하나인 거야. 되니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럼 생각해야지. 뭘 생각할 수 있어? 짝수 4개. 짝짝짝짝. 아니면 홀홀 짝짝. 아니면 홀 4개. 예. 짝 4개인 거랑 홀 2개, 짝 2개랑 홀 4개인 거랑. 쌤, 짝짝 홀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짝짝짝짝. 그럼 짝수가 몇 개 있어야 돼? 근데 몇 개 있어? 3개. 안 되잖아. 쌤, 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리를 안 지켰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짝짝짝짝이 될 수 없고 홀홀홀홀이 될 수 없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의 짝대기를 쏘아가면서. 되나? 그럼 이제 홀홀 짝짝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2개 아무거나 정해서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오고. 어떻게? 그 F1하고 F2가 짝수이고 그 경우에서 구하고 F1, F3 경우에서 뭐 하면 라는 그럼 진짜 빡세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섯 번만 하면 되지 않아요? 6번? 그래. 그러면 1, 2가 홀홀? 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3, 4는 알아서 짝짝이 될 거니까. 되나요? 그 다음 1, 3, 1, 4, 2, 3, 2, 4, 3, 4. 홀홀홀홀홀홀홀홀홀홀홀이야. 그럼 여기 안 쓴 거 3, 4는 짝짝, 여기 안 쓴 거 2, 4는 짝짝, 여기 안 쓴 거 2, 3은 짝짝, 여기 안 쓴 거 1, 4는 짝짝.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니요?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풀린다고. 다른 걸 제시를 하던가. 근데 어차피 그 뭐냐 짝수 2개, 홀수 2개 그려준 거고 하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6 해버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홀수 몇 개? 3가지. 얘가 허세가 할 수 있는 홀수 3가지. 짝수도 네, 얘는 맞지. 네, 2가지. 그치? 그럼 3, 4 짝짝이니까 3가지, 2가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36. 36. 36가지. 근데 여기서도 3이 이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36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얘가 6번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되나요? 답이 맞나? 답 맞아요? 답 맞답니다. 됐나요? 나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짝수 몇 개를 홀수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 일단 짝수 2개를 뽑아 봅시다.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짝수를 2개 뽑아 봅시다. 됐나요? 그리고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봅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짝수 2개랑 홀수 2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돌려버리는 거야. 만약에 짝수 2개를 2, 4를 뽑고 홀수 2개를 1, 3을 뽑았다라면 이제 얘를 줄 세워버린다고. 만약에 2, 1, 3, 4 이거 줄 세우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이냐? 1이 2를, 2가 1을, 3이 3을, 4가 4를 선택했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4, 1, 2, 3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얘를 줄 세우다 보면. 그러면 1이 뭘 선택했고 2가 뭘 선택했고 3이 뭘 선택했고 4가 뭘 선택했다? 1 선택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들 중에 2개는 짝수를 선택했고 2개는 홀수를 선택했다가 돼버리는 거잖아. 되나요? 그래서 일단 홀수 2개 뽑고 짝수 2개 뽑고 총 몇 개를 뽑았으니까 4개 뽑았으니까 4개 줄 세워 버리자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은 거야.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했을 때 어쨌든 니들 생각을 자꾸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풀어봐야 공부가 되지요. 내가 아무리 백날 앞에서 떠들어 제껴봤자 확통은 안 돼. 직접 해야지. 넘어갈게요. 자, 원순열. 참, 원순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원순열 문제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돌렸을 때 이제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예, 돌렸을 때 같은 경우라면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만들어지느냐, 돌렸을 때 몇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느냐, 뭐 3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3개 줄 세우는 거에 그 3가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걸 이제 지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그게 원순열이죠. 또는 이게 돌아가니까 문제다. 그럼 안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가겠느냐? 하나를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돌려버리시면 다 다른 경우가 만들어진다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가 됩니다. 내용은 참 그게 다예요. 내용은 그게 다인데, 어쨌든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보니까 아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막상 문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진다가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모두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랍니다. 자, 1학년 3명은 이웃하고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뭐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또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쌤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유형화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고 누차 얘기해 왔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유형화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거? 이웃한다고? 그럼 하나로 묶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들 빼고 나머지 애들 먼저 줄 세우는 거 고민하자. 라는 거야. 물론 아까 은별이가 얘기했었던 거 이웃하는 걸 빼버려도 되잖아요. 했는데 이 문제는 그게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2명이 이웃하지 않은 2명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2명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2명이 붙어있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빼셔도 돼요. 왜?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2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3명도 나온단 말이야.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래. 그러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안 구해지는 거죠.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는 얘기는 3명을 다 떨어뜨리라는 얘기인데 전체 경우에서 3명이 붙어있는 3명이 이웃하는 것만 빼버린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2명이 이웃하는 것도 구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2명이 이렇게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2명이 이웃하는 경우, 또 이렇게 2명이 이웃하는 경우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다 빼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게 떨어뜨려야 되는 애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 이외의 애들을 먼저 세워놓고 빈 공간에 애들을 앉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힌트였습니다. 빨리 프로젝트 해봐. 3학년 먼저 고정시켜요. 3학년을 먼저 어떻게 세워요? 네, 한 칸씩 공간. 1학년은 네. 왜? 2학년을 떨어뜨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봐봐 다시 할게. 여학생들을 떨어뜨리라고 하면은 남학생들 먼저 세운다고. 홀수들 떨어뜨리라고 하면 짝수들 먼저 세운다고. 이렇게 2학년 애들 떨어뜨리라고 하면은 2학년 애들 빼고 먼저 세워야 되잖아. 근데 2학년 빼고 3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1학년도 있잖아. 그러니까 1학년이랑 3학년을 먼저 세워야지. 3학년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괜찮죠? 그래서 1학년 몇 명? 한 개로 구분했잖아. 1학년 몇 명? 한 명이랑 3학년 몇 명? 3명. 총 몇 명? 4명을 일단 줄로 세운다고. 되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되나요? 그래서 요 5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다가 2개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건데 순열로 가요, 조합으로 가요. 그러니까 2학년 2명 있잖아요.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죠. 되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2학년 애들이 싸운 거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지. 그래서 왔더니 막 후배랑 선배들이 이렇게 서 있어.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한 명이 쭉 와서 뭐야 하면서 이제 몇 개 중에 하나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을 거라는 거지. 그럼 또 한 명이 왔어. 처음에 온 애는 여기 있어. 그럼 그 애가 여기 삐집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남은 자리가 몇 개 있어? 4개 중에 하나. 이게 결국은 뭐 OP이긴 한데. 되나요? 그래서 얘가 얼마? 24. 얘가 얼마? 20. 곱하시면 480. 오라. 답이 없네. 라는 건데.
왜 답이 없냐가 돼야 되겠죠. 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원순열 고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원순열에 대한 고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원순열 고려가 지금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맨 처음에 그렇지. 맨 처음에 세울 때. 맨 처음에 세울 때.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된다? 나누기. 우리가 지금 얘를 몇 개로 보고 돌리고 있어? 세우고 있어. 6개로 보고 세우고 있어? 네 개. 4개로 보고 세우고 있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4개의 상황이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 4가 들어가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얘가 24가 아니라 얼마? 12 6이 돼요. 그러면은 6 곱하기 20이니까 얼마? 120. 그래도 답이 없네. 1학년 1학년 애들 줄 세우는 거. 3편 그쵸? 3패. 지금 1학년 3명을 이웃하게 해놨는데 걔들 막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3패. 얼마? 6이죠. 그래서 6 곱하시면은 360. 그래도 답이 없네.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니들이 지금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제 가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서 니들이 지금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풀면서 좀 찝찝했었던 부분,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한 부분 없었어요, 아까? 기억이 없었냐? 그 2학년이 저 맨 끝에 그쵸. 자, 만약에 일렬로 세우는 거라면 얘랑 얘는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말 거잖아. 말아서 원을 만들 거란 말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돼버리는 거야. 되겠어? 이거 하나는 지워야지. 되나요? 말아버릴 거니까. 말아서 합칠 거니까. 되겠어요? 뭐 찝찝한 거 있어요? 안 찝찝해? 그래.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5, 4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4, 3이 들어가야죠. 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서 살려야 되는 게 뭐죠? 선택.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1학년 3명 줄 세우는 거였어요. 그 다음 요거 6이 의미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3학년 3명과 1학년 한 묶음 총 4명을 돌리면서 원순열 고려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6이었고요. 그 다음 4 곱하기 3 2학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6 12 그래서 얼마? 432 그럼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 좋네. 쟤만 좋은 거야 지금. 쟤가 풀었지 니들이 푼 게 아니잖아. 니들은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니들 학교 시험지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있겠죠. 쟤는 어쨌든 나랑 같이 해왔으니까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예제 3번만으로도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원순이야. 예제 3번을 가능한 분 최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제 3번에. 자,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내가 제일 안 써먹는 것 중에 하나죠. nπr 중복순열. 어쨌든 nπr이 n의 r제곱이다 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가능하면 nπr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문자 ABC에서 중복 허락 들어왔죠. 보통 이제 중복 문제는 중복 허락한다라는 말이 보통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적혀 있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풀 문제들 수준에서는 허락하여 6개의 문자를 나열을 한다랍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라면 문제가 3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왔다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3파이 6이겠어요? 6파이 3이겠어요? 3파이 되나? 3파이 6?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의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의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하고 마지막만 문제 있으니까 일단 5번째까지는 그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만 어차피 못 오니까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고 곱하기 2. 일단 6개를 뽑을 건데, 그쵸? 맨 앞에 있는 거? 양 끝만 문제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중복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일 앞에 거랑 다른 거니까. 다른 거 곱하기 2. 두 하나 가지 먹었어요? 두 가지 곱해요. 그래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A, B, C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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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했으면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의 문자는 달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자리에 맨 앞에 썼던 그 문자를 제외한 몇 개? 2개를 쓰겠다. 이런 거죠. 되나요? 이거를 3파이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 두 번째 자리에도 3개 중에 하나 오겠지 뭐. 세 번째 자리에도 3개 중에 하나 오겠지 뭐. 3개 중에 3개 중에 오겠지 뭐. 마지막에는 3개 중에서 저기 썼던 거, 맨 앞에 썼던 거랑 다른 게 와야 되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됐니요? 답을 안 보였구나. 근데 답이 맞아요. 답 맞아요? 답 맞대요. 3의 5제곱이니까 243. 243 곱하기 2는 486. 5번이 답이겠네요. 204년인데. 계산 잘못했어. 계산. 이제 몇 가지 있냐? 이제 5까지 있네. 이제 5까지 하고 하는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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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왜요? 재치겠어. 아니 재치겠 미안해. 자, 이제 얘를 일렬로 나열해보자 라는 건데 문제는 요 A랑 요 A랑 요 A가 똑같이 생겼다. 구분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요 B랑 요 B가 똑같이 생겼다. 구분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칸에다가 얘들을 집어넣을 거다 라는 건데 일단 5개 줄 세우는 게 이제 5팩이다 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A, A,
A 이렇게 세운 거랑 A 이렇게 세운 거랑 A 이렇게 세운 거랑 결국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몇 개 줄 세우는 거? 3개 줄 세우는 거를 지워주면 되는 거다. 2개 줄 세우는 것도 지워주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가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바이블에서는 순열하는데 내가 한 4시간 걸렸거든요. 순열 수업 하는데 한 4시간 설명했어요. 우리가 뭐 앞에서 뭐 이래저래 떠들어대기도 하긴 했지만 순열 한 4시간 하고 조합 한 4시간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순열 조합하다 보면은 계약합니다. 그쵸?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최단거리 문제는 뭐 우리가 또 숫자 적어가면서 풀어봤으니까 문제 가서 보죠. 예제 5번입니다. 7개의 숫자 0, 1, 2, 3, 4, 4, 5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여 7자리의 다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이웃하는 5의 배수의 개수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1과 2가 이웃하여야 하면서 5의 배수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맨 마지막 0이 그렇죠. 맨 마지막에 0이나 5가 와야 돼요. 이 지금 대답이 나와야죠. 이 자리에 0 또는 5가 와야 돼요. 라는 거고 그 다음 앞에 1, 2를 하나로 하나로 묶어요. 이런 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앞에 0이 올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쌤, 저 문제 이거 텐데. 그럼 내 생각 무슨 이렇게 이건 진짜 어디 거야? 가지고 있습니다. 1분 어차피 되게 귀엽다. 근데 나 그거 갖고 싶어. 레드벨벳. 예리 거. 싫습니다. 아이리는 싫습니다. 그냥 헤어져. 이렇게 수업을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고.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귀어 왜 없어? 헤어져. 남자친구는 없어. 이거 하면 헤어지고 짜증나면 헤어지고. 그냥 그거 좋아. 그냥 뭐 남자 못 사귀어. 남자친구는 좋은 글이 있어서 계속 나와. 걔 김다솜 친구 아니야? 차대 좀 불러서 자기 집 수별도 가장 늦게 생겼어요. 됐어요? 어쨌든 제시된 조건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실 유형화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다 자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각각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우로 나누죠. 어쨌든 다음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아, 쌤, 저 문제 이해 안 돼요. 어디까지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적혀있는 7개의 숫자를 막 나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자연수, 7자리 자연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단위의 숫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랬을 때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는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숫자 100만 단위 숫자가 5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런 게 몇 개 있겠냐, 몇 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5의 배수가 되려면 맨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5가 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4개의 숫자를 갖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예. 아, 저 그 뭐냐. 자연수를 만들 때까지는 이해되는데 1과 2가 이웃하고 5의 배수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얼마가 오면 문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겠어요? 어떻게 오면? 1, 2, 3, 4, 4, 5, 0. 그러니까 123만 4,45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죠. 네. 그랬을 때 이 숫자는 1, 2가 붙어 있고요. 네. 5의 배수죠. 근데 이거 1, 2가 이웃하고 5의 배수가 아니라 1, 2가 이웃하는 5의 배수 아니에요? 그렇죠. 1, 2가 이웃하는 5의 배수죠. 아, 그러네. 그렇죠. 어렵다. 맞아요. 네, 국어가 힘든 친구들은 확통이 참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일단 5의 배수를 맞춰야 되니까 끝에는 일단 무조건 이제 0과 5가 오는데 이제 0이 오는 경우를 먼저 하고 이제 5가 오는 경우를 그 다음 하자라는 거죠. 왜? 0이 온다라면 여기에 0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웃하게 붙였으니까 이제 숫자를 몇 개로 보죠? 자, 0이 여기 왔으니까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어요? 6개가 남았는데 1, 2가 이웃한다고 하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몇 개로 보인다? 5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5개를 줄 세우면 1, 2가 이웃하면서 끝자리가 0인, 즉 5의 배수인 숫자가 만들어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하면 또 그거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끝자리가 0인 숫자는 이만큼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끝자리가 이제 5랍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앞에 0이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또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 0이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도 1, 2가 이웃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5가 왔어.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5를 여기다 썼어. 6개. 그럼 이제 6개가 남았잖아. 근데 그 6개 중에서 1, 2는 하나로 볼 거니까 5개가 남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올 수 있는 숫자는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3개, 2개, 1개가 되겠어요. 돼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웃하는 거, 입획. 나머지 괜찮아요? 물음 치고 들어오시고. 아, 그 4가 겹치는 거. 4가 겹치는 거. 여기서도 안 해줬잖아, 그러면. 예? 여기서도 안 해줬잖아. 네. 왜 안 해줘, 씨.
자, 나누기 뭐 해줘야 돼요? 200. 2팩 해주죠. 나누기 뭐예요? 200. 2팩 해주죠. 그래서 얼마? 120. 그래서 얼마? 얼마? 96? 96. 그래서 얼마? 216. 됐니요? 네. 어쨌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얘들아 이렇게 내가 써줬잖아. 그치? 그러면 이 4가 어떤 4인지, 이 4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3은, 이 2는, 이 1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2팩은 뭐를 담당하고 있는지, 나누기 2팩은 뭐를 담당하는지, 다 상황에 따른 대답이 나와야 돼. 돼요? 단지 내가 앞에 적어준 거를 베껴 쓰는 그런 행위는 필요가 없죠. 그쵸? 얘들아, 예제 풀어라. 예제 풀어야 돼요. 이거 진짜 보면 예제는 참 안 푸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하려고 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시려면 오히려 레벨 3가 아니라 예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예.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가 난다. 자, 길찾기 문제가 10번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가 여기 레벨 2에 한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뭐를 풀어볼까요? 그거요. 지금도 풀어요. 이거요? 위에 있는. 근데 요 두 개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서 뭐 이거를 같은 종류의 문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그렇긴 해. 자,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길은 다시 지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A에서 B까지 가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다. 빼요? 모르겠다. 빼요? 그럼 이제 B에서 C로 가는 거 해보죠. 거긴 못 가니까 땅 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난 이걸 처음에 못 봤어요. 이 문제 영상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풀던 대로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6가지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또 몇 가지 구해서 곱해서 합질 봤는데 틀렸네. 봤더니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못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두 가지가 나눠. 그렇죠. 경우를 나누는 거죠. 어차피 B라는 점에 도착하려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랑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이랑 3이랑 더해서 6가지라고 한단 말이야.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얘가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가는 경우와 아래로 가는 경우를 나누어 문제를 풀어주고 마지막에 이거 두 개 뭐 해줄 거다? 더해줄 거다. 그냥 그러는 거죠. 왜 더하냐 곱하냐가 아니라. 그러면 위로 갔다 칩시다. 그럼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시작해보죠. 1, 1, 1, 1, 1, 2, 3, 3, 그쵸? 3, 6, 4,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가 되나? 57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간 경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1, 1, 1, 1, 2, 3, 5, 4, 9. 근데 저거 A에서 B 갈 때 아래로 갔으니까 저거 곱하기 6 아니에요? 저 3이 아니에요? 합치면 6이죠. 아니 근데 그러구나. 합치면.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그늘이 할게요. 와, 그래, 가나? 아니, 너